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말에는요,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존 패밀리 오프라인 만남 참가 신청 링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9월 달에 개최될 미존 패밀리 오프라인 미팅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4일 날 일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난 첫 번째 2021년에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큰 규모의 행사장을 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가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9월 달에 제가 한국에 모처럼 방문하니까요, 얼굴을 맞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8월 2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렸던 잭슨홀 미팅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고요. 오히려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S&P 500이 금요일날 0.82%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4,400을 넘기면서 지난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엄에 등장했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연준 의장의 연설은요, 결론적으로 프리 오브 서프라이즈였다. 그 얘기는요, 놀랄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주었다. 따라서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것은요, 주식시장에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데이터에 의존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겠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을 하겠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결정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반복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다가오는 미래에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 즉 2024년 전반기에 금리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파월 의장은 또한 2% 인플레이션 타겟, 계속해서 연준 의장은 예전부터 2년 넘게 인플레이션 타겟은 2%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쯤 되면은 인플레이션 타겟을 조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요지부동이었다.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그로스 섹터, 따라서 성장 주식의 투자를 넓혀 나가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테크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요, 픽스드 인컴 마켓의 안정화였습니다. 픽스드 인컴 마켓은 채권 시장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몇 주 동안 채권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셀 오프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주춤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롱 엔드 일드니까요. 장기 국채가 먼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금 2베이시스 포인트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단기 국채 금리는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14베이시스 포인트 한 주 동안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난주 과연 S&P 500을 이루는 11가지의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섹터는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주였습니다. 2.57% 상승했고요. 두 번째로 분위기가 좋았던 섹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이미 소비재입니다. 1.13% 올라갔는데요. 이미 소비재라는 것은 경기를 타는 소비재를 얘기하죠. 따라서 이미 소비재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 리세션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0.98% 올라갔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대표적인 종목이 페이스북, 구글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광고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살펴봤던 이미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츠라고 부르죠. 따라서 부동산에도 0.88%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 떨어진 종목들을 보시면요. 헬스케어가 나와 있습니다. 0.14% 한 주 동안 떨어졌고요. 10번째 컨슈머 스테이플스, 필수 소비자라고 부르는 거죠. 0.7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그리고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렇게 두 가지 섹터는요. 우리가 보통 방어자라고 부르는 그런 섹터입니다. 방어주라는 것은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난주 주가의 향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경기 방어주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테크 섹터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의 상승폭이 좋았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가 가장 좋았습니다.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한 주 동안 19%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랩이 14.2%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10.7%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고요. 도세보가 10.19% 상승했습니다. 아이온큐 플러스 9.31%, 사운드 하운드 AI가 7.41% 올라갔고요. 나비타스 플러스 7.20%, 오픈도 플러스 6.96%, 인투이트 플러스 6.81, 아사나 플러스 6.61%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는 빠망,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테슬라는 10% 이상 급등했고요. 엔비디아도 괜찮았습니다. 6.28%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성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넷플릭스는 플러스 2.84%, 애플은 플러스 2.36%,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05%, 구글은 플러스 2.01%,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0.79%, 아마존 0.03%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주 연속으로 떨어졌던 미국 증시가 드디어 지난주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카탈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8일 오늘입니다.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커다란 이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종목 하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C3AI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인데요. 공매도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고요. 자, 다음은 화요일 8월 29일인데요. 8월 29일 날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닝을 보시면요. HP 그리고 니오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드디어 3일 동안 구글 넥스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구글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상품을 내놓을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8월 30일이고요. 수요일 날은 굵직굵직한 어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옵션 트레이딩 거래 내역을 보니까 추이라든지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두 자리 이상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일 날은 또한 이틀에 걸친 도이치뱅크의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마이크론이 보이고요. 로지텍, AMD, 줌 비디오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자, 목요일입니다. 8월 31일이고요. 대표적인 어닝 발표 기업으로는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VM웨어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고요.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룰루레몬이 어닝을 발표한다. 그리고 이제 몽고DB 역시도 어닝을 발표하는데요. 최근에 옵션 거래를 보니까 몽고DB 역시도 어닝 결과에 따라서 두 자릿수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드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발표가 됩니다. PCE는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가 바로 PCE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 결정된다. 정말 중요한 지표가 목요일날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금요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9월 1일이죠. 매달 첫 번째 날에는요, 중국의 전기차 3총사 니오, 엑스팽, 그리고 리오토 이렇게 세 종목이요, 그들의 판매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가 가고요. 그리고 9월 1일날 메인 이벤트는 US 잡 레포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매달 첫 번째 금요일날 그 전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8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9월 1일날 첫날에 발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은 165K니까요. 8월 달에 16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7월 달에는 187K였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 개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요, 연준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모두 발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PCE, 두 번째는 고용보고서잖아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난주에는요, 닷컴 버블의 폭락 시그널이 20년 만에 다시 출현했다는 굉장히 불길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 초니까 또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톱니, 초긍정론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톱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톱니가 추천하고 있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리스크온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위험 자산, 즉 주식을 지금 살 때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톱니가 보기에는 시장이 곧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고 있지만 팀이 들리니까 굉장히 좀 소심하게, 따라서 자신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주부터는 리스크 리워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랑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요, 보상이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들한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소심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시즌이 8월 달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오미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여름철, 즉 8월 달, 9월 달은 굉장히 좀 주식이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시기거든요. 따라서 시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소심하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3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드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특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지 않았죠. 세 번째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요,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꿨잖아요. 한 단계 강등한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3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략가인 톱니가 보기에는요, 주식시장이 곧 반등을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 얼리 사인이니까요. 초기의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초기의 사인이냐면 드디어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던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요, 드디어 갈라질 것이다. 그 얘기는 하락 추세를 조만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사인을 주식시장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주식시장이 지금 감지하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기준금리가 탑을 찍을 것이다. 그 얘기는 조만간 피크를 찍고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예측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요, 주식시장은 최소 6개월 이상을 선행합니다. 따라서 조금씩 이제 금리 상승이 멈출 때가 됐다는 것을 주식시장이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하이어 레이시니까요, 금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주식은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요, 턴이 멀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피크를 찍을 수 있다면 주식시장에는 드디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펀드스트랏의 테크니컬 스트래테지스트. 펀드스트랏은 이제 톰리가 이끌고 있는 투자 기관이고요. 여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기술적인 분석가 마크 뉴턴이 나오는데요. 자, 이 주식 전문가, 차트 전문가죠. 차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부터 주식이 반등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얘기하자면 라스트 푸시. 자, 이제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요, 이제는 떨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앞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결정적으로 탐리가 기대하기로는요, 이제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잖아요. 이러한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E, 두 번째는 잡 레포트, 고용 보고서잖아요. 이 두 가지 지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면서 주식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전설적인 투자자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엿보고자 합니다.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 테크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켄 피셔는요, PS 레이시오를 처음으로 도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월가에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켄 피셔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그렇지 않다. 아무리 순이익이 아직 나지 않는 기업이라도 만약에 성장률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게 형성이 돼 있다면 이러한 기업도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안해낸 것이 바로 PS 레이시오입니다. Price to Sales 레이시오죠. 따라서 이런 PS 레이시오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장 주식 그리고 테크주에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바로 켄 피셔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켄 피셔는 어떠한 성장 주식, 테크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8월 25일 얘기입니다. 8월 25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잭슨홀에 등장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그런데 믹스드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정을 했다. 어떤 부분을 인정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소비자들의 지출이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믿기로는요, 계속해서 경제의 액티비티가 강력한 모습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줌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은요, 여전히 믿고 있다. 어떤 부분을 믿고 있냐면 주식시장이 아마도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억만장자 켄 피셔는요, 특히 가장 강력한 보이스를 내고 있는데요, 옵티미즘이니까 긍정론자 중 한 명이 바로 켄 피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너무나 오버 리액팅하고 있다. 좀 너무 지나치게 좀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버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곧 반등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시기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긍정론을 갖고 있는 켄 피셔가 2023년 2분기가 끝났을 때 어떠한 주식을 담고 있는지 그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5위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우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에 지금 400밀리언 정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탑 10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요, 지금 현재 켄 피셔가 투자하고 있는 탑 10인데요.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0.8% 정도 보유 비중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5.66% 전체 자금의 6% 가까이 애플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전체 자금의 4.6%가 배정이 돼 있고요. 지난 분기에 소량으로 매도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은 전체 자금 중에 2.93%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 1.64% 정도 조금 비중을 줄이긴 했습니다. 네 번째는 알파벳이네요. 전체 자금의 2.83%가 들어가 있고요. 1.37%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VCIT라는 ETF고요. 이 경우는 7.56% 증가를 했죠.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안타깝게도 14.56% 오히려 비중을 감소시켰고요. 너무나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ASML이고요. 1.92%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 1.2%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AMD도 담고 있는데요. 2.5%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10위에 등장하고 있는데 타이완 세미컨덕터는요. 무려 17.18%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캠피쇼가 보기에는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투자 가치가 점점 더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캠피셔가 운영하고 있는 피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는요. 지난 분기 TSMC의 보유 비중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TSMC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어서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또 한 번의 블로우아웃 쿼터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정말 무시무시한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러한 엄청난 실적은요. 엔비디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다른 주식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브래드린이고요. 이번에 브래드린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려 125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5%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암즈 레이스를 보고 있다. 이 얘기는요.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경쟁 구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가 지금 AI 쪽에 뛰어들고 있냐면요. 일단 스트롱 디맨드가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뭐냐면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AWS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애저를 구축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분기에 마켓 믹스의 50%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컨슈머 인터넷 컴퍼니. 컨슈머 인터넷 컴퍼니는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의 상품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죠. 그 외에도 구글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디즈니,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그들 자체의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혼자 잘 나간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TSMC는요. 리딩 서플라이어다. 따라서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 TSMC잖아요. 따라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올해 들어서 TSMC의 주가는 23% 정도 급등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문제는요. 그 와중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엔비디아, TSMC는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한 종목은 2배 이상 상승했고 또 한 종목은 23%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TSMC의 주가 밸류에이션은요.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PE 레이쇼를 살펴보면요. 14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쇼 보시면요. 지금 현재 TSMC의 PE 레이쇼는 14.35배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PEG 따라서 PE 레이쇼를 그로스 성장률로 나눈 것은 0.5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률에 비해서 PE 레이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요. 캐퍼시티, 즉 수용력이라 그러죠. 생산 시설을 얘기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점점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내년 말 정도가 됐을 때 2만 5천 개 정도의 최첨단 웨이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너무나 공급망이 지금 타이트하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수요는 넘쳐나는데 만들지 못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점점 더 매출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공급량 중에 반 정도는 엔비디아가 사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의 매출의 6% 정도만 인공지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한 5년 동안 매년 50% 정도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늘 것이다. TSMC의 매출이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MD,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모두 TSMC의 칩을 원한다.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쇄도하면서 TSMC의 매출은 계속해서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사의 제목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식이 지금 현재 1월 달 이후에 가장 저렴한 상태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는 1월부터 지금까지 250%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 가장 싼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요, 제가 간단히 그래프 하나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엔비디아의 PE 레이시오 역사적인 통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23년 1월 초에 1월 3일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PE 레이시오는요, 60.7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 레이시오가 올 내내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100배를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배를 넘어가고 결국 최절정일 때는 247.9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마지막을 좀 보시면요, 갑자기 P 레이시오가 뚝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죠. P 레이시오에서 P는 프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E는 어닝입니다. 프라이스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얘기하고요. 어닝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얘기하죠. 따라서 P 레이시오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P 레이시오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분기에서 순이익이 작년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몇백 퍼센트 증가를 했죠. 따라서 순이익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P 레이시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렇게 급격하게 P 레이시오가 하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1월 달 이후에 이렇게까지 싼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레이시오 지금 TTM으로 보시면 111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111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포워드가 있죠.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요, 현재 시가총액은 47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5년 평균이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의 원래 포워드 P 레이시오의 5년 평균은 60배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원래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60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인데요. 지금 현재는 47배까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 이러한 공식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머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은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도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운 전기자동차 관련된 폴리시,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정책은 임포트 텍스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들이요, 인도 내로 이제 자동차를 수출할 때 따라서 여기에 수입 관세가 붙잖아요. 이 수입 관세에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수익관세 혜택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 내 제조업을 하는, 따라서 제조 공장을 만드는 이러한 자동차 기업에만 한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최근에 인도 정부랑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이러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테슬라의 푸시에 관련된 그런 정책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기업들이 이 EV를 인도 내로 수입할 때 이 수입 관세가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100% 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격이 4만 달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 관세를 내야 되고 4만 달러 이하의 저가형 자동차는 70%가 붙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는요, 인도 정부의 고위 관료가 직접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의 모델 Y,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4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4만 달러를 넘어가는 모델 Y는 만약에 인도에 수출이 되면요,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 가까이 되겠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관세의 변화가 있다면 엄청난 커다란 호재가 인도에서 발생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러한 정책이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인도 내에 수입되는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인도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인도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자동차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요,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아직 2%도 전기자동차가 아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거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판매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성장률이 2%에 불과하거든요. 2위는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8% 성장이 감소됐습니다. 자, 그리고 3위를 보시면 인디아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24%라는 굉장한 성장률을 발휘하고 있죠. 따라서 가장 잠재력이 커다랗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 수에서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는 2%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인도 시장에서 즐거운 뉴스가 조만간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월 2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